중동엔 폭탄이 쏟아지고 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금값은 1983년 이후 최악의 대폭락을 맞았죠. 완벽한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금이 최고점 대비 무려 20%나 증발했습니다. 이 기현상의 진짜 이유를 지금 당장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다음 투자는 치명적인 오답이 될 겁니다. 자비 없이 요동치는 현재의 시장에서 한 번의 오판은 단순한 하락장보다 훨씬 더 끔찍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40년간 시장의 이면을 파헤쳐온 제가 단언하건대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대중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금의 법칙이 산산조각났을 뿐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야말로 지금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하락 원인은 핵심이 아닙니다. 이 폭락의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실체, 그리고 진짜 선수들이 지금 공포 대신 은밀하게 다음 판을 짜고 있는 진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현재의 특수한 통화 구조에서 이런 붕괴가 일어난 직후에는 소름 돋게 일치하는 역사적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끝은 대중의 착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합니다. 40년간 수많은 부채 주기와 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직접 목격하며 얻은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강달러, 금리 폭등, 끝없는 전쟁, 그리고 금값 폭락.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금이나 은, 귀금속에 단 1원이라도 투자한 사람이라면 섣불리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장에서 금을 움직이는 진짜 배후를 낱낱이 밝힙니다. 이른바 메커니즘의 오류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하수들의 논리는 단순하죠. 전쟁이 터지면 공포가 퍼지고 금값이 오른다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헛소리입니다. 이번 시장은 그 뻔한 공식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2026년 1월 28일 금은 온스당 $5,589라는 역사적 고점을 찍었지만 불과 2달 만인 3월 19일 $4,551까지 무참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2달도 안 돼 18.5%가 증발했고 추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무려 7일 연속으로 피비린내 나는 투매가 쏟아지며 2023년 이후 최악의 연패를 기록 중이죠. 심지어 이 7일 동안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유가는 배럴당 $100를 돌파했으며 테헤란에는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중동은 1973년 이후 가장 끔찍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런데도 금값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폭락했습니다. 당신이 알던 안전자산의 신화가 완전히 가짜거나 아니면 대중의 눈을 가린 채 시장을 조종하는 비밀스러운 장치가 존재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잔혹한 기어박스가 돌아가는 것을 40년간 지켜봤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추적해야 할 진짜 숫자는 금값이 아닙니다. 바로 4.25라는 숫자입니다. 이는 2026년 3월 19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단언컨대 이 숫자 하나가 전쟁터의 그 어떤 전문가 분석보다도 왜 금이 곤두박질 치는지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구조를 뜯어볼까요? 3월 18일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진짜 핵심은 2026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로 대폭 올려잡았다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이란 전쟁발 에너지 쇼크를 직접 거론하며 유가 배럴당 $100 돌파를 근거로 숨막히는 긴축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를 선언하는 순간 국채금리는 발작합니다. 폭주하는 달러와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타통화 보유자들에게 금을 기피하게 만들었고 이자 한 푼 없는 금의 숨통을 정확히 끊어버렸습니다. 자, 이 바닥에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죠. 금은 배당도, 이자도, 그 어떤 현금 흐름도 창출하지 못하는 죽은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저 긴 시간 같지만 유지할 뿐이죠. 단면 미국 정부가 파산 확률 0%의 완벽한 보증을 서며 매년 4.25%의 확정 이자를 꽂아준다면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이미 끝난 겁니다. 띵손에 금을 들고 있을 것인가? 숨만 쉬어도 4.25%가 나오는 국채를 줄 것인가? 금리가 1에서 2%일 땐 당연히 금이 압승합니다. 인플레이션 방어막이라는 환상이 이자 손실을 덮어주니까요. 하지만 수익률이 4.25%로 치솟고 킹달러가 시장을 지배하는 순간 금을 쥐고 있는 건 말 그대로 살을 깎아먹는 자해 행위가 됩니다. 당신은 매년 최소 4.25%의 기회비용을 허공에 날리며 18%나 폭락한 쓰레기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폭탄보다 무서운 시장의 진짜 룰입니다. 오히려 전쟁이 금값의 숨통을 끊어버렸죠. 전쟁이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위로 밀어 올렸고 그게 인플레 공포를 자극해 연준을 매파로 돌변시켰으며 결국 금리가 4.25%로 폭등해 금값을 짓눌러버린 겁니다. 전쟁은 금의 구원자가 아니라 완벽한 암살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진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시장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두 번째 기어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번 폭락장이 유독 피비린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른바 레버리지의 잔혹한 청산이죠. 단순한 조정을 단 몇 시간 만에 대재앙으로 탈바꿈시키는 악마의 장치입니다. 수개월간 개미들은 2026년에 최소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란 헛된 희망에 베팅했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성장이 둔화하면 연준이 돈줄을 풀 거라고 맹신한 거죠. 하지만 점도표의 중간값이 2025년 12월 2.9%에서 2026년 연말 3.4%로 치솟으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연준은 전혀 서두를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은 금 상장지수 펀드에 무려 7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눈먼 돈의 상당수는 변동성을 2배, 3배로 튀기는 레버리지 상품에 몰렸죠. 이 독약 같은 상품들엔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쯤에야 깨닫게 되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 강제로 비중을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값이 꺾이는 순간 이 거대한 펀드들은 기계적으로 금을 토해내야만 합니다. 그 매도세가 다시 가격을 짓누르고 폭락은 더 거대한 투매를 부르죠. 이 악마의 수레바퀴는 투기 세력의 포지션이 뼈대까지 털려나갈 때까지 단 하루 만에 시장을 초토화시키며 가속합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에 5,296달러에서 5,423달러까지 미친 듯이 치솟았던 금값이 고점 대비 6% 이상 수직 낙하하며 곤두박질 친 진짜 이유입니다. 서류상으로만 거래하던 투기꾼들이 대거 청산당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개미들을 5,589달러의 황금빛 환상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파생상품들이 단 2주 만에 4,551달러로 폭락시킨 파멸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대중이 금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쥔 상품이 강제 청산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을 뿐입니다. 개미들의 피투성이 매도가 쏟아질 때 지구 반대편에선 진짜 거대한 자본이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첫 번째 진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가 단위의 투매입니다. 1983년 최악의 금폭락은 금융위기 탓이 아니었습니다. 오일머니가 말라붙은 중동 국가들의 생존연금 매각 때문이었죠. 북해산 오일 쇼크로 오펙의 지배력이 박살났고 알래스카와 신흥국 유전이 터지자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는 환율 방어와 국가 생존을 위해 막대한 달러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던진 금이 시장을 붕괴시켰습니다. 소름 돋게도 2026년의 현재 상황은 정확히 그 데칼코마니입니다. 1983년엔 공급 과잉으로 유가가 바닥을 쳤다면 2026년 지금은 100달러 고유가에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기름을 팔지 못해 저장고만 터져나갑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는 물리적 한계로 감산에 돌입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혈관이 막혀 국가 수익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최근 귀금속 시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며 축포를 터뜨리던 금과 은이 벼락처럼 곤두박질 쳤죠. 위기를 대비해 금을 쓸어 담던 중동 국가들의 진짜 최악의 재난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1983년처럼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을 발휘 중입니다. 즉각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 금고를 열어젖히고 국가부도를 막고 고정 환율을 사수하려 발버둥칩니다. 사우디는 323톤, 카타르는 115톤을 쥐고 있으며 쿠웨이트도 79톤의 금을 보유 중입니다. 전량을 던질 필요도 없이 호르무즈 사태로 빵꾸난 현금 흐름을 메울 극히 일부 물량만 던져도 시장은 박살납니다. 두 번째 진실, 피도 눈물도 없는 인공지능 매매 폭격입니다. 기계는 지정학 따위 무시한 채 달러 인덱스와 10년물 국채금리만 봅니다. 달러가 90불을 넘는 순간 봇들은 금을 버리고 10년물 금리가 4%를 뚫으면 기계적인 공매도 폭탄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금리가 4.2%까지 치솟고 달러 지수가 99.9를 향해 불을 뿜으면서 무이자 자산인 금의 상승 논리가 근본부터 찢겨나갔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종이 금 계약이 허공으로 증발했습니다. 누군가 금의 가치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수백 개의 월가 헤지펀드 알고리즘이 동시에 학살 버튼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돈을 잃는 진짜 이유죠. 세 번째 진실, 종이와 실물의 괴리입니다. 40년간 제가 목격한 모든 금 폭락장마다 나타났던 가장 결정적이고 소름 돋는 시그널, 바로 장부상 숫자와 실제 실물 시장이 완전히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실물금 프리미엄은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수집가, 세공업자, 기관 큰손들은 침착하게 금괴를 쓸어 담으며 모니터 속 가짜 폭락을 비웃듯 실물을 싹쓸이 중입니다. 아시아 중앙은행과 중국 자본이 미친 듯이 매집하고 있죠. 코맥스 금고에 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지난 1월 역사적 폭등 직전의 그 패턴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종이값은 무너졌으나 실물 수요는 끄떡없습니다. 제 금융 인생에서 이런 극단적 괴리가 발생할 때마다 이는 하락장의 시작이 아니라 비트 개미들의 피 묻은 물량이 거대 권력과 끈기 있는 기관의 아가리로 넘어가는 부의 대이동이었습니다. 40년 현장에서 뼈저리게 배운 원칙은 단 하나. 금은 절대 단일 이슈로 움직이지 않으며 수많은 거시 변수의 톱니바퀴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 변수들이 단기적으로 역상관을 그릴 때 시장은 숨통을 끊어놓을 듯 잔인하고도 맹렬한 폭락을 만들어냅니다. 표면적 뉴스만 쫓는 하지들은 여기서 전부 털려나갑니다. 명심하십시오. 단기 금값을 멱살 잡고 흔드는 건 10년물 실질 금리, 달러 인덱스, 그리고 시장의 비트, 레버리지 규모입니다. 3월 18일과 19일 이 세 가지 악재가 완벽히 겹치며 시장을 덮쳤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동결로 실질 금리가 치솟고 달러가 맹수처럼 날뛰자 700억 달러 규모의 묻지마 매수세가 붕괴되며 2025년의 모든 거품이 기계적 반대 매매로 찢겨나갔습니다. 이것이 단기 시세의 내목한 현실이며 극도로 고통스럽지만 그저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게임은 거대한 부채 사이클과 붕괴하는 화폐 시스템의 신뢰에 달렸습니다. 각국의 필사적인 금 사재기 속도, 그리고 36조 2천억 달러의 빚더미에서 이자로만 매년 1조 300억 달러를 태우는 재정 상태를 보십시오. 미 역사상 최초로 이자 지출액이 국방비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금의 근본적 상승 명분은 절대 죽지 않았죠. 중앙은행들은 3년 연속 역대급 매집 중이며 JP모건은 2026년 말 목표가를 굳건히 6,300달러로 유지 중입니다. 도이치뱅크 역시 6,000달러를 부르짖고 있죠. 이 피해 조정을 겪고도 메이저 자본은 절대 뷰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지금의 폭락은 거대한 상승장 속 잠시 거쳐가는 전술적 해프닝이자 단기적 매수 기회일 뿐 수요 자체의 붕괴가 아니니까요. 쓰레기 뉴스나 단기 시세는 끄십시오.
당신이 살고 싶다면 오직 이 두 숫자만 보십시오. 첫째,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수가 99.9를 위협 중인데 100을 뚫는 순간 금은 기계적 매도 폭격을 맞습니다. 반대로 97 아래로 꺾인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하며 미친 랠리가 재개될 겁니다. 달러 지수가 그 어떤 전쟁 뉴스보다 확실한 돈의 나침반입니다. 둘째,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금리가 4.25%를 뚫으면서 기회비용이 25%나 극단적으로 폭발했습니다. 롱 포지션에 끔찍한 연쇄 청산이 벌어졌죠. 하지만 국채금리가 3.5% 아래로 붕괴되는 순간을 경고합니다. 경기 침체 공포가 인플레이션을 압도하거나 연준이 백기를 들고 금리를 내릴 때 금을 쥐고 있는 기회비용은 소멸하며 기계적인 투매는 폭등으로 반전됩니다. 금값이 아니라 금리의 목숨을 거십시오. 단기 자금의 흐름이 뒤집히는 타이밍은 오직 금리만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판세에서 제가 확신하는 잔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10년물 4.25%의 이자가 미국 정부의 목을 본격적으로 조르기 시작하면 2027년까지 연준은 억지로 항복하거나 수익률 곡선 통제라는 극단적 조치를 꺼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터지는 순간 금과 은은 그간의 손실을 씹어삼키며 각각 5,000달러와 100달러를 향해 쏘아 올려질 궁극의 기폭제가 됩니다. 당장 올해 미국이 돌려막아야 할 빚만 9조 2천억 달러입니다. 4.25%의 금리를 적용하면 2% 시절보다 매년 3,910억 달러의 이자를 더 허공에 태워야 합니다. 36조 2천억 달러의 부채를 짊어지고 4.25%의 이자를 감당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완벽한 파멸입니다. 이 파멸적인 계산이 연준의 금리 인하권이나 수익률 곡선 제어 같은 백기투항을 강요하는 바로 그 찰나, 다음 연준 의장이 무슨 포장을 하든 결국 양적 완화로 회귀할 때 금을 짓누르던 기계적 압박은 거대한 폭등의 파도로 돌변합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매년 863톤씩 금을 쓸어 담는 거대한 맹수들의 장에서 이 반전이 시작되면 그 속도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폭력적인 반등은 작금의 조정을 단숨에 찢어밟을 겁니다. 1983년 금값이 참혹하게 무너진 뒤 수년간 횡보했던 피해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던지고 반등을 확인하겠다며 관망하던 개미들은 그 직후 폭발한 역사적 강세장의 수익을 단 1원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1983년의 붕괴가 국가의 현금 흐름 경색일 뿐 금의 화폐적 본질이 훼손된 것이 아님을 꿰뚫어본 진짜 내부자들만이 소음을 견디며 피도 눈물도 없이 물량을 매집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신의 돈을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의 지갑 사정이나 인내심 따위는 내 알 바가 아니니까. 다만 제가 이 핏빛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수십 년간 지켜보며 뼈저리게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을 경고할 뿐입니다. 이번 폭락은 가짜, 즉 종이 시장에서만 일어났습니다. 진짜 실물 시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대 자본의 목표가도 중앙은행의 탐욕스러운 매집도 굳건했습니다. 금값을 끌어올렸던 그 근본적인 뼈대는 2,600달러에서 5,589달러까지 폭발했던 그 법칙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도체의 굴레, 달러의 몰락, 미국 정부의 썩어빠진 재정 상태는 3월 18일에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직 연준의 얄팍한 정도표 나부레니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눈앞의 숫자가 흔들렸을 뿐 게임의 룰은 그대로입니다. 국가, 은행, 브로커까지 모든 금융거래가 누군가의 파산 위험을 껴안고 살얼음판을 걷는 이 미친 세상에서 거래 상대방의 파산에 내 피 같은 돈이 날아가지 않는 유일한 자산은 금뿐입니다. 금은 헛된 약속을 남발하지 않으며 이자를 주지도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의 결정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의 안전판인 이유이며 이 진리는 4,551달러에서도 5,589달러였을 때와 한치의 오차 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악여표만 뜯어 고쳐졌을 뿐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3월 17일부터 21일까지의 끔찍한 시장 성적표가 제가 방금 폭로한 이 잔혹한 메커니즘을 소름 끼치게 증명하고 있죠. 실물금, 현물은 온스당 4,657달러로 곤두박질 쳤고 올해 초에 영광스러운 최고점에서 완전히 역주행했습니다. 은 시장은 무자비한 투매에 짓밟히며 73달러까지 박살났습니다. 달러의 하락과 4.25%로 치솟은 10년물 국채금리의 쌍끌이 압박이 이자 없는 자산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겁니다. 목요일 아침, 종이, 금과 은의 대명사인 GLD와 SLV ETF는 막대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벼랑 끝으로 개파락했습니다. 개미와 기관, 자발적 매도와 강제 청산을 가리지 않고 피바람이 불었죠. 이번 주 종이 시전은 단 하나의 경고를 비명을 지르듯 토해냈습니다. 금리가 뛴다. 달러가 뛴다. 무조건 팔아치워라. 하지만 진짜들이 노는 실물 시장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실물금의 프리미엄은 미친 듯이 치솟은 채 내려오지 않았죠. 금괴 수집가들, 보석성들, 그리고 거물급 기관들의 매집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상하이 금거래소는 뉴욕 코맥스의 가짜 정의 가격을 비웃듯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탐욕스러운 금슬어 담기는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상의 종이시장과 묵직한 실물시장 사이의 이 기형적인 괴리는 이번 상승장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끔찍하게 벌어졌습니다. JP모건의 6,300달러 목표가는 단 1달러도 깎이지 않았고 도이치방크의 6,000달러 전망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JP모건 늑대들은 2026년 말까지 지금보다 30% 폭등한 6,300달러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판을 짜는 기관들도 목요일에 피눈물을 흘리던 개미들과 똑같은 연준의 회의 결과, 똑같은 점도표 조작, 똑같은 오일 쇼크 데이터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패닉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목표가를 단 한 발짝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떠들어대는 쓰레기 기사가 아니라 단기 폭락이 덮쳤을 때 그들이 은밀하게 목표가를 어떻게 쥐고 있는지가 제가 추적하는 유일한 살인 시그널입니다. 어떤 멍청한 부리는 전쟁 중에 금값이 18% 증발하는 것을 보고 금의 시대가 끝났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바닥에서 던졌고 손실을 확정지었으며 월가의 거물들이 여전히 군침을 흘리는 현 주가 대비 30%의 폭등 랠리를 그저 손가락만 빨며 구경하게 될 겁니다. 금의 가치를 틀어서가 아닙니다. 찰나의 숫자 장난을 거대한 패러다임의 붕괴로 착각했기 때문이며 상승장의 발작적인 변동성 앞에서 강제로 영혼까지 털리도록 설계된 파생 상품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짜 승승장구하는 포식자들은 두 개의 다른 시장을 완벽히 분리해서 봅니다. 국제금리가 뛰자 피투성이가 된 가짜 종이시장과 달러가 발악하고 비트개미들이 학살당하며 중동의 국부펀드들이 석유 적자를 메꾸려 금을 내다 판 그 아비규환의 표면적 시장 말입니다. 이것은 1983년에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이유로 저질렀던 완벽한 사기극의 재탕입니다. 그러나 금을 영원한 절대 반지로 만드는 본질적 가치 덕분에 방어해낸 실물 시장은 다릅니다. 파산 위험 제로, 발행자 제로, 찢어질 계약서조차 없는 그 신성한 특권은 연준이 점도표를 뜯어 고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값이 어쩌고 하는 쓰레기 잡음이 아닙니다. 뻔한 전쟁 테마주 이야기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조작된 단기 기계적 가격과 무너지지 않는 구조적 진짜 가치 사이에 거대한 틈새를 폭로하는 위험한 진실이며 오일 쇼크가 인플레이션의 방아쇠를 당길 때 두 가격을 일시적으로 갈라놓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소름 끼치는 학살의 메커니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발톱을 세우고 이 긴축은 달러 금리를 통제합니다. 그리고 이 금리는 전쟁 따윈 안중에도 없는 무자비한 매매 알고리즘을 지배하며 피바람을 부르죠. 당장 달러 인덱스와 10년물 국채 금리를 예의주시하십시오. 달러 지수가 97을 깨고 국채 금리가 3.12% 밑으로 추락하는 바로 그 순간 시장의 톱니바퀴는 잔혹하게 역회전합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매년 863톤을 싹쓸이하고 36.2조 달러의 부채가 4.25%, 살인적 금리를 영원히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대 은행들의 목표가도 굳건하죠. 가짜 서류 시장만 무너졌을 뿐 진짜 구조적 진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40년 투자 인생을 걸고 경고하건대 이 둘의 그리가 영원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순진한 개미들은 이 끔찍한 차이를 전혀 모르지만요. 조작된 장부상 가격과 폭발 직전인 진짜 내재 가격 사이의 그리를 말입니다. 모르면 털립니다.